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억만장자, 모나코 제우스. 그는 한화로 약 2,100억 원에 달하는 대저택과 헬리콥터, 이착 6장까지 갖춘 요트를 소유하고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초대받기 위해 애원하는 파티를 여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모든 생각을 트위터에 올리고 제프 베이조스가 홍보를 위해 직접 우주로 날아가는 동안 모나코 제우스는 완벽한 그림자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는 다른 초보유층 인사들을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제국을 건설했죠. 하룻밤 파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한화 약 140억 원을 쓸 수 있고 일부 국가의 국내 총생산, GDP, 보다 더 가치 있는 개인 미술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중의 눈에 거의 띄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모나코 엘리트 사교계의 왕이 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모나코 제우스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운 좋은 인맥을 통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이 남자는 주머니 속 단 몇백만 원의 돈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대담한 꿈 하나로 말 그대로 무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 미스터리한 정책. 그렇다면 모나코 제우스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조차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세심하게 만들어진 가상 인물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실제 신원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남자가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히 익명으로 남아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된 것이죠. 모나코 제우스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는 그의 외모에서 나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낡아 보이는 옷을 입고 모나코 거리를 걷는 모습은 마치 노숙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는 일부 주권 국가보다 더 많은 모나코 부동산을 소유하고 기술 대기업에 버금가는 개인 재산을 운용하며 전화 한 통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대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나코 제우스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전략의 대가입니다. 다른 억만장자들이 경호원, 명품 정장, 화려한 부의 과시로 자신을 둘러싸는 반면 그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섞여들고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를 눈에 띄지 않게 걸어다니며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거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겸손한 외모에 속지 마세요. 그 세심하게 만들어진 외면 뒤에는 우리 세대 최고의 비즈니스 감각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모나코 제우스는 진정한 힘이란 남에게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익명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모나코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억만장자가 되기까지의 그의 여정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은수저도, 신탁기금도, 문을 열어줄 가족 인맥도 없었죠. 단지 부가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자신이 비범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한 어린 소년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미미한 시작. 평범한 유럽 소년에서 억만장자로의 변신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살 때 또래 친구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 모나코 제우스는 동네 도서관에서 존 디 록펠러나 앤드루 카네기 같은 비즈니스 전설들의 전기를 읽으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는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 실패, 그리고 돌파구를 과학적인 정밀함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공책은 부의 창출, 시장 행동,
그리고 기업가 심리학에 대한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독특한 능력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17살에 그는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모은 돈 1000유로, 즉 한화 약 150만 원으로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해의 80%를 잃었지만 그는 그것을 실패가 아닌 데이터로 보았습니다. 각각의 손실은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교훈이었죠. 20살이 되던 2000년,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첫 번째 주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한 작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회사가 투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 붕괴 때문에 기술주를 피했지만 모나코 제우스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델뿐만 아니라 리더십, 기술, 그리고 경쟁적 위치까지 연구했습니다. 그의 분석 결과에 확신을 가진 그는 가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인 10,000유로, 즉 한화 약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월세 200유로, 한화 약 30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인스턴트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었고 전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보상받았습니다. 그 회사가 거대 기술 기업에 인수되면서 그의 1,500만 원 투자는 5억 달러, 한화 약 7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힘겹게 살아가던 학생에서 수천억대 부자가 되었지만 이것은 그의 놀라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 제국의 건설. 계좌에 5억 달러, 즉 7천억 원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하하며 호화로운 삶에 안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나코 제우스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부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3억 달러, 한화 약 4,200억 원을 런던과 모나코의 부동산에 재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부동산 시장을 연구한 끝에 그는 부동산 성공의 위치, 타이밍, 그리고 비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그가 모나코의 언덕 부지를 5천만 달러, 한화 약 700억 원에 매입했을 때 비평가들은 너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재력을 보았죠. 그 땅은 현재 그의 4억 달러, 한화 약 5,600억 원짜리 대저택이 있는 곳으로 그의 거주지이자 제국의 본부입니다. 하지만 이 저택은 단지 호화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이죠. 모든 요소는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급 협상과 회의를 주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우스는 또한 1억 달러, 한화 약 1,400억 원을 굿즈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제품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 즉 열망, 지위, 그리고 소비자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투자들은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그의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산을 쫓을 때 그는 영향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파티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언론의 주목 없이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비공개 모임을 기획했습니다. 이것들은 연예인과 샴페인 분수가 있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협상되고 요트 옆에서 조용한 대화를 통해 미래 산업이 형성되는 목적이 분명한 모임이었죠. 그는 이러한 모임에 매년 1,000만 달러, 한화 약 140억 원을 씁니다.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말이죠. 2025년에 열린 한 모임에서는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모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변화시킨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영상이 즐거우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아직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 버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4. 떠다니는 궁전. 모나코 제우스의 육상 제국도 엄청나지만 그가 물 위에 건설한 것은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그의 슈퍼요트 엘리시움은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8천억 원짜리 떠다니는 지휘본부로 일반적인 억만장자의 사치품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위급 작전을 위해 설계된 이동식 본부, 엔터테인먼트 장소, 그리고 외교 허브로서 기능합니다. 길이가 180m에 달하는 엘리시움은 축구장보다 길고 일부 크루즈선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요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목적 중심적인 디자인입니다. 모든 기능은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모나코, 제우스의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30m 길이의 인피니트 풀은 1,500만 달러, 한화 약 210억 원짜리 유압 시스템을 통해 댄스 플로어로 변신합니다.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갖춘 개인 아이맥스 영화관은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버금가는 영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관계를 발전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사용되는 세심하게 관리되는 자산입니다. 200만 달러, 한화 약 28억 원어치의 바카라 크리스탈로 장식된 메인 다이닝 룸은 지난 10년간 중요한 비즈니스 만찬을 주최해왔습니다. 이곳에서 기술 억만장자, 석유 거물,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이 모여 식사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거래를 논의합니다. 옥상 헬리콥터 이착륙장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입니다. 3천만 달러, 한화 약 420억 원짜리 에어버스 헬리콥터로 제우스는 국경을 원활하게 넘나들며 하루 만에 모나코에서 회의하고 칸에서 점심을 먹고 생트로페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상업공항의 지연이나 제약 없이 말이죠. 엘리시움은 영구적으로 정박하지 않습니다. 모나코 제우스는 몰디브에서 노르웨이까지 비즈니스 기회를 열고 강력한 동맹을 맺을 잠재력이 있는 곳을 선별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항해합니다. 2025년 모나코 그랑프리 기간 동안 이 요트는 역사적인 포뮬러1 협상의 비공식적인 신경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경주를 관람하는 동안 제우스는 자신의 갑판 위에서 팀 소유주, 스폰서, 그리고 기술 리더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수억 달러 가치의 파트너십이 성사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의 기술. 모나코 제우스를 다른 억만장자들과 구별하는 것은 단지 그의 부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초부유층 인사들이 주목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반면 그는 더 세련된 개념, 즉 보이지 않는 부의 기술을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4억 달러, 한화 약 5,600여 원짜리 저택은 과시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언덕에 신중하게 지어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개인 주택 중 하나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사치는 대중적인 구경거리가 아닌 프라이버시와 배타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의 미술 컬렉션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5억 달러, 한화 약 2조 1천억 원으로 평가되는 이 컬렉션에는 피카소와 모네의 희귀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성을 위해 박물관의 작품을 대여하는 수집가들과 달리 모나코 제우스는 이 작품들을 신뢰하는 손님과 비즈니스 파트너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 갤러리에 전시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오늘날의 홍보 중심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배타성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저택에 초대받는 것은 단순히 사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보 유출, 추측, 그리고 카메라로부터 보호되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곳은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간섭 없이 고위급 논의가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그의 슈퍼카 컬렉션에도 반영됩니다. 5억 달러, 한화 약 5,600여 원 상당의 이 컬렉션에는 7천만 달러, 한화 약 980억 원짜리 페라리 250 지토와 2,800만 달러, 한화 약 392억 원짜리 롤스로이스 보트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잠겨있는 전시용 모델이 아니라 홍보가 아닌 자동차 공학 기술의 경험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전됩니다. 컬렉션을 유지하는 데는 매년 1,000만 달러, 한화 약 140억 원이 듭니다. 페라리와 롤스로이스에서 훈련받은 15명의 기술자로 구성된 전담팀이 모든 차량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기계 뒤에 있는 공학적 숙달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나코 제우스에게 부는 대중의 찬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철학에 의해 움직이는 공간, 경험, 그리고 관계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모든 사람이 보는 부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모나코 제우스처럼 프라이버시, 배타성, 그리고 목적 중심의 럭셔리를 통해 소수만이 진정으로 경험하는 부를 원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6. 네트워크 효과. 아마도 모나코 제우스 제국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주요 산업, 정부, 그리고 문화기관에 걸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위를 쫓는 사람들로 채워진 일반적인 억만장자의 연락처 목록이 아니라 개인정보 네트워크처럼 운영되는 세심하게 구성된 영향력의 생태계입니다. 그의 비공개 모임에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술 리더들, 시장을 움직이는 에너지 기업 임원들, 정책을 형성하는 정부 장관들, 그리고 문화를 주도하는 엔터테인먼트계 거물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통찰력 공유와 동맹 형성을 위한 드문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모나코 제우스를 차별화하는 것은 그가 뒤에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게 연결되며 협력하는 환경을 설계합니다. 이러한 위치 선정은 그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고 그의 영향력을 재정적인 부를 훨씬 뛰어넘어 확장시킵니다. 이에 대한 놀라운 예가 2024년 그의 요트에서 열린 저녁 식사 중에 있었습니다. 한 재생에너지 최고경영자, CEO,가 배터리 기술의 어려움을 언급하자 한 기술 억만장자가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한 정부 관리는 다가올 환경 정책 변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날 무렵 그들은 세계 대륙에 걸쳐 전기 자동차 인프라를 혁신할 파트너십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제우스는 그 거래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을 촉진한 대가로 그는 컨설팅 비용, 지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의 강화된 관계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재량권을 유지하면서 그의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킨 전략입니다. 그는 단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영향력은 자본보다 더 빠르게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요트 운영, 사유지 유지, 엘리트 직원, 그리고 기획된 이벤트에는 매년 5천만 달러, 한화 약 700억 원 이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수십억 달러로 측정됩니다. 그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시기적절한 소개 한 번이 전체 회사의 시장 가치를 뛰어넘는 거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7. 성공의 철학. 익명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 규모의 제국을 건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나코 제우스의 여정을 몇 달간 연구한 끝에 그 답은 분명해집니다. 그의 원동력은 부나 지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의 추구입니다.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대중적 이미지, 언론의 감시, 그리고 사회적 의무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행사에 참석하고 성명을 발표하며 평판을 보호합니다. 모나코 제우스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돈만으로는 거의 살 수 없는 것, 즉 자신의 시간, 집중력, 그리고 결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일상적인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언론의 간섭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공항이나 보안 검색에 지연 없이 여행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교사들로부터 배우고 전문가 팀과 무한한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 대중적인 페르소나를 유지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에서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지켜야 할 이미지도, 보여주기식 제스처도, 정치적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오로지 그가 흥미를 느끼는 것, 즉 벤처 사업 구축, 어려운 문제 해결,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만 집중됩니다. 그의 자유는 또한 그가 위험을 다루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많은 억만장자들이 점점 더 신중해지는 반면 모나코 제우스는 여전히 대담합니다. 그의 상업 우주 기술에 대한 5억 달러, 한화 약 7천억 원 투자는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놓친 장기적인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론이 아닌 확신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그 사고방식이 15년 전 그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이끌었습니다. 당시에는 비주류 시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그 초기 투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며 그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인 전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부여합니다. 모나코 제우스의 성공은 단지 돈이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기별 수익을 쫓을 때 그는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합니다. 그의 본은 이러한 장기적인 사고의 부산물이지만 진정한 보상은 그가 만들어낸 삶, 즉 독립, 프라이버시, 그리고 목적 중심의 행동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8. 그림자, 억만장자의 하루.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10조 달러, 한화 약 14조 원 규모의 제국을 운영하는 사람의 평범한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모나코 제우스의 일과는 그가 부와 리더십에 대해 유명 억만장자들과 얼마나 다르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뉴스나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2시간의 전략적 사고로 시작하죠. 이 시간 동안 그는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고 자문 네트워크로부터 정보 브리핑을 검토하며 몇 달 또는 몇 년 앞서 계획된 움직임을 구상합니다. 그의 의사결정은 반응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에 기반을 둡니다. 아침 7시가 되면 그는 개인 체육관에 있습니다. 신체 훈련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지 최적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연봉 100만 달러, 한화 약 14억 원짜리 개인 트레이너는 그가 최고의 정신적 예리함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약간의 성과 저하라도 수백만 달러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의 아침 식사 회의는 매우 집중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세션입니다. 평범한 아침이라면 독일의 재생에너지 리더들과의 화상통화,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연구원들과의 전략 토론, 그리고 동남아시아 부동산팀으로부터의 시장 브리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들은 사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전술적인 자리입니다. 모나코 제우스는 또한 대부분의 경영진과 다르게 정보를 처리합니다. 긴 보고서에 의존하는 대신 그는 분석가, 팀이 선별한 정보 브리핑을 받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변화, 기술적 돌파구, 그리고 초기 시장 신호를 다루며 기업의 대시 모드라기보다는 정부 정보기관의 작전과 더 유사합니다. 오후는 깊이 있는 작업에 할애됩니다. 투자 펀드 구조를 설계하거나 기술 기업 인수를 평가하거나 신흥 시장 진입 전략을 짜는데 몇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집중합니다.
이러한 세션은 종종 그의 요트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다에 고립된 환경이 집중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통은 아마도 그의 하루 중 가장 독특한 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반면 제우스는 외부 연락을 하루 보통 2시간을 넘지 않는 엄격하게 정해진 시간대로 제한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성찰, 전략 기획, 그리고 실행을 위해 보호됩니다. 이러한 구조화되고 절제된 접근 방식 덕분에 모나코 제우스는 집중력, 프라이버시, 그리고 장기적인 사고가 산업을 형성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눈에 단 한 번도 띄지 않으면서 말이죠. 만약 기회가 있다면 모나코 제우스의 일과 중 어떤 부분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으신가요? 새벽의 전략적 사고, 요트 위에서의 깊이 있는 작업 시간, 또는 엄격히 제한된 소통 시간 중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체국을 뒷받침하는 기술. 모나코 제우스의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는 장점 중 하나는 그의 제국을 뒷받침하는 첨단 기술 인프라입니다. 표준 시스템과 통신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억만장자들과 달리 그는 투자 회사라기보다는 개인 정보기관에 가까운 운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모나코 저택은 거주지이자 지휘본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는 500만 달러, 한화 약 70억 원 규모의 보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협상하고 글로벌 리더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매우 중요한 통신 및 데이터를 감시나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첨단 사이버 방어를 포함합니다. 시장 분석을 위한 그의 독점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상용 도구보다 몇 년 앞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재무 보고서와 분석가 의견에 의존하는 동안 제우스는 위성 이미지, 경제 지표, 그리고 사회적 정서를 처리하여 시장 동향이 나타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이는 그에게 기회에 대한 조기 접근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합니다. 그의 요트, 엘리시움은 이동식 기술 허브 역할을 합니다. 보안 위성 통신 링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데이터, 분석, 그리고 통신에 대한 끊김없는 접근을 제공하여 사실상 저택의 기능을 해상에서 복제합니다. 그를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그가 기술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방식입니다. 많은 억만장자들이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 프로필을 유지하는 반면 모나코 제우스는 공개적인 모습이나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활동 없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그의 블록체인 기반 통신 시스템은 민감한 비즈니스 논의가 추적 불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금융거래는 양자 암호화로 보호되어 전통적인 은행 감독 시스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여행도 그의 움직임을 모호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의 투자 운영에도 확장됩니다. 자문가나 회사에 의존하는 대신 제우스는 인간 분석가를 능가하는 자신만의 계량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글로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몇 주 또는 몇 달 앞서 시장 변화를 예측하여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자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과 전략적 디자인의 통합을 통해 모나코 제우스는 단지 부를 쌓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추적 불가능하고 매우 적응력이 뛰어난 글로벌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5밀의 비전. 모나코 제우스를 차별화하는 것은 그가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음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이 기존의 부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고려하지 않은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우주 기술에 대한 5억 달러, 한화 약 7천억 원 투자는 우주 관광이나 위성 통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구를 넘어 확장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베팅입니다. 우주 기반 제조에서부터 소행성 채굴, 그리고 달 정착에 이르기까지 제우스는 신흥 우주 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그가 인공지능 회사를 지원한 것은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회사들은 인류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인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점진적인 개선에 집중하는 동안 제우스는 산업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돌파구를 목표로 합니다. 생명공학과 수명 연장 분야에서 그의 건강 최적화에 대한 연간 5천만 달러, 한화 약 700조 원 투자는 더 넓은 비전의 일부입니다. 그는 단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되돌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의학, 유전자 치료, 그리고 나노 기술의 미래 돌파구로부터 혜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광범위한 계획은 네트워크일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권력 구조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영향력과 관계의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관료주의와 대중의 감시에 제약을 받는 정부나 기업과 달리 이 네트워크는 신속하고 적응력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제도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시스템이 실패할 때 번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동안 기관들이 붕괴하고 정부가 허둥대는 동안 모나코 제우스의 네트워크는 이미 그 혼란을 이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글로벌 변화가 경제적이든 기술적이든 지정학적이든 그는 그보다 앞서 나갈 계획입니다. 성견 지명 있는 투자와 영향력의 병렬 인프라를 통해 모나코 제우스는 단지 현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수만이 기꺼이 베팅하려 하지만 그가 이미 건설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일 보이지 않는 성공의 교훈. 중산층 유럽 소년에서 미스터리한 억만장자로 부상한 모나코 제우스의 이야기는 성공,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관심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팔로워와 헤드라인을 쫓는 동안 제우스는 대중의 감시에서 자유로운 그림자 속에서 활동합니다. 이는 그가 단기적인 이미지 관리가 아닌 장기적인 논리에 기반한 명확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성취보다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제우스는 개인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는 대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됨으로써 영향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부와 영향력은 이러한 관계의 복합적인 가치를 통해 성장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장기적인 시간 지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분기와 연 단위로 보는 반면 제우스는 수십 년 단위로 계획합니다. 2000년경 인터넷 기술에 대한 그의 초기 투자는 다른 사람들이 놓친 장기적인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우주 기술과 인공지능의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주류가 되기 전에 변혁적인 변화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자유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단지 돈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시스템과 제약 밖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승인이나 의무에서 자유로운 제우스의 자율성은 그가 대중의 인식을 신경 쓰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하고 대담한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발적인 결정보다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그의 제국의 모든 부분, 즉 기술, 관계, 투자는 지속적인 결과를 내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운 좋은 거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우위를 창출하는 일관된 시스템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창출의 규칙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급격한 변화로 형성되는 세상에서 전통적인 성공 공식은 덜 효과적입니다. 제우스는 현대 세계의 복잡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새로운 규칙을 작성함으로써 번성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향력 모델을 대표합니다. 가시성이 종종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모나코 제우스는 보이지 않는 성공이 어떤 공개적인 승리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변혁적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